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저도 슬램덩크 할 때 들어오고 싶었다는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네. 예, 엄청 좋으셨죠?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진짜 한 20년 전에 저도 고종사촌 형 집에서 그 만화책으로 보던 예. 그 슬램덩크의 향수가 다시 한번 또 떠올라서 정말 인상 깊게 또 재미있게 또 봤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정말 좀 또 하나의 라이벌 스토리 중에 큰 게 하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현대가 더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울산과 전북의 이 K리그 더비가 이제 다음 달에 또 열리게 되는데요. 이 거기에 앞서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공식석상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아마노 준 선수 이번에 이제 울산에서 뛰다가 예. 전북으로 이적을 한 선수거든요. 요 선수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저격을 하는 발언이 굉장히 좀 수위가 셌기 때문에 좀 그렇죠. 화제를 많이 모았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거짓말을 하고 전북으로 간 셈이다. 지금까지 만나본 일본 선수 중에 최악이고 구단과 선수를 존중하지 않았다. 돈은 예. 상관없다더니 돈은 상관없다면서 팀에 남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랬던 선수가 돈만 보고 이제 전북으로 이적을 했다라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발언 수위가 굉장히 좀 세가지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깜짝 놀랐었던 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리그에서만 이 아마노 준 선수가 9골에 도움한 게 사실 울산이 되게 오랜만에 우승하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했던 선수인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벌 팀으로 가면 당연히 팬들도 좀 서운한 마음을 과격하게 좀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감독이 이 정도까지 수위로 외국인 선수를 비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서 좀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라이벌 팀으로 옮긴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말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아마노준 선수가 뭐 남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더라도 어쨌든 이제 구두 계약선에서 그치는 셈이고 지금 또 이제 전후 사정을 살펴봤을 때 울산의 오퍼가 전북보다 먼저였냐 혹은 이제 나중이었냐 문제로 굉장히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도의적인 논란은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마노준 선수가 요코하마에서 임대생 신분으로 이제 울산에서 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원소속 구단이 또 울산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홍명보 감독이 너무 열을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또 있는데요. 예. 사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선수 시절에 이 포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LA 갤럭시로 또 넘어갔었던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 사례에서는 또 이제 괜찮고 이제 아마노준 선수에겐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는 이제 K리그 팬들의 목소리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이 아마노준 선수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울산보다는 이제 전북이 먼저 영입 의사를 밝혔다.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서운한 지점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대안 선수가 FC 서울에서 그렇죠. 또 이 수원 삼성 또 전통적인 라이벌 구단으로 또 옮겨가면서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된 것처럼 그때보다는 사실은 이제 충격이 좀 덜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일부러 이 현대가 더비를 조금 더 불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과격하게 발언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또 주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시작되는 K리그 첫 경기부터가 지금 이 두 팀의 라이벌 매치여서 아주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야기는 이 여자 배구 쪽에서도 지금 계속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흥국생명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호신 태광그룹 회장이 직접 이제 선수 라인업 그리고 이제 선수 기용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것이 또 뒤늦게 알려졌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권순찬 감독이 이에 뜻을 따르지 않자 또 구단에서 일방적으로 좀 경질 지시를 내렸었던 게 크게 문제가 됐었죠. 네. 선수단 그리고 이제 고참 선수들 김연경 선수를 필두로 많은 선수들도 반발을 했는데요. 그 이어서 이 감독 자리를 제안을 받은 김기중 감독까지도 지금은 나흘 만에 감독 자리를 이제 고사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이제 감독 대행 체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과문을 구단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권순찬 감독에 대한 사과가 빠져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도 빠져 있고 예. 이 또 이호진 회장에 대한 언급 자체도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피성 사과문이 아니냐.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운영 개입에 대해서도 논란이라는 단어로 축약을 했고요. 일방적인 해고도 이제 감독의 사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네. 배구 팬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프로구단에서 특히 이제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 현대건설이 워낙 지금 여자 배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2위로 잘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감독이 경질이 되니까 다들 의아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런트에서도 이 권순찬 감독의 선수 기용, 그러니까 이제 엘레나 선수와 김연경 선수의 이제 동시 기용, 이 전열에서 같이 기용하는 예. 것을 문제시 삼았다. 일부 팬들의 유튜브 댓글에서도 뭐 보여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엘레나 선수와 김연경 선수 모두 공격력이 훌륭한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기용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프런트가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에 배구 팬들 더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구인들까지도 공식적으로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이 선수 선발 그리고 선수 출전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는 건 비단 종목을 가리지 않고 예, 그건 좀 존중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연경 선수가 이제 속해 있는 구단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국을 나갈 때부터 그리고 돌아와서도 늘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게 이제 흥국생명인데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드디어 이제 자유계약 신분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남을 것이냐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던데요. 사실은 이제 김연경 선수가 국내로 복귀할 때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할 때에도 이 흥국생명과의 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동행을 곱게 보지 않는 시각들이 좀 많기는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또다시 이렇게 이 쌍둥이 사태 이후에도 이런 감독 경질 사태가 터지면서 이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는 FA가 됐을 때 과연 이 팀을 다시 선택하겠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지금은 높고요. 예. 페퍼저축은행 이제 신흥구단 아니겠습니까? 이 구단이 이제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김연경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었던 만큼 엄청난 조건으로 영입할 것이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혹은 이제 해외 진출 다시 이제 뭐 미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의 올 시즌 행보, 올 시즌은 일단 흥국생명의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즌이 끝난 뒤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김연경 선수가 올림픽을 위해서 중국 리그에서 뛰기도 했었지만 결국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까? 예,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시즌 이후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재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박항서 감독의 라스트 댄스. 맞습니다. 예,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베트남 축구 대표팀 2017년 9월에 지휘봉을 잡았으니까 지금 뭐 5년 동안 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면서 동남아 축구의 또 중심으로 만든 역할, 이 박항서 감독에게 또 제일 큰 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오늘 밤 9시 반에서 홈에서 태국을 상대로 이제 미쓰비시컵 결승전 1차전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전은 또 16일 이 태국에서 또 열리는 건데요. 예. 1, 2차전 스코어를 합산해서 이제 우승팀을 가리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열리는 또 축구 대회입니다. 네. 2018년에 스즈키컵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미쓰비시컵이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10년 만에 또 우승컵을 안겨준 게 또 박항서 감독이었고 네.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지휘봉을 내려놓겠다 선언한 만큼 베트남 선수들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동기부여도 굉장히 지금은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대회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제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월드컵이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자국민들에게는 큰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축구에서는 역시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상대인 태국 대표팀이 사실은 만만한 팀은 또 아닙니다. 역대 최다 우승이죠. 맞습니다. 6번이나 또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또 직전 대회에서도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팀이니만큼 그리고 이 베트남 대표팀 그리고 이제 박항서 감독이 태국을 상대로도 1승 3무 1패 사실은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예. 마지막 대회에서 또 유종의 비를 거둘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월드컵 이후에 우리 선수들이 과연 빅클럽이나 좀 빅리그로 진출을 할 것이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마요르카 물론 이미 여기도 이제 라리가 스페인 리그에 뭐 잘하는 팀입니다만은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이 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또 이적 제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현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 구단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인데요. 네.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자본을 얻고 정말 그렇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구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파이널 서드 이 공격 단계 마지막에서 창의성을 불어넣을 선수가 필요한
필요한데 그 타겟으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예. 이 반면에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메리 감독 과거 또 이제 아스날에서도 네. 또 활약을 했었고 또 비아레알에서도 또 지휘봉을 잡았었던 감독인데요. 에메리 감독이 또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몸값, 이 바이아웃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액수는 무조건 넘어야 판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예. 금액을 주면 이제 선수와의 협상을 막지 그렇죠. 않겠다라는 이제 금액이 1,700만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1,700만 돈으로 유로. 했을 때는 227억 원 정도 되거든요.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 바이아웃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아스톤 빌라에서는 이제 1,500만 유로까지는 이제 베팅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원 소속 팀인 마요르카가 일단은 이강인 선수는 우리 팀의 핵심입니다. 지금 네. 리그 전 경기를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꿔 말하면 뉴캐슬이 좀 더 쓰냐? 그렇죠, 그렇죠. 예. 바이아웃까지 너네도 써. 네. 이러면 우리가 협상하게 해줄게. 약간 이런 입장이 아닐까 그래요.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예.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또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죠. 예, 조규성 선수도 지금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 제안은 3개 정도인데요. 뭐 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이건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미국 축구에서 이제 이 제안이 들어온 거고 예. 셀틱 혹은 이제 마인츠 이적이 조금은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요. 스코틀랜드랑 이제 독일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이적 제안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박지성 디렉터와 전북 디렉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박지성 디렉터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름까지 뛰어주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오퍼가 왔을 때 넘어가야지 당시 넘어가도 지금 시즌 중이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감수하고도 지금 불러주는 러브콜이 있을 때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잘 생각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축구 선수들의 이적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야구 쪽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 김하성 선수 지금 샌디에이고에서 골든글로브 투표 순위까지 오를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었는데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설이 또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보가츠, 이 젠더 보가츠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정말 많은 돈을 받고 11년에 2억 8천만 달러를 받고 샌디에고로 이적을 이번 FA를 통해서 넘어온 선수인데요. 네. 아니 이미 타티스 주니어라는 유격수 후보도 있고 또 매니 지난 마차도도 시즌에 있고. 그렇죠. 매니 마차도도 있고 지난 시즌에 유격수로 좋은 활약을 펼친 김하성 선수도 있는데 굳이 왜 유격수를 또 데리고 오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하성 선수의 포지션이 2루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루수로 김하성 선수의 자리를 조금 낭비를 하느니 예. 유격수가 필요한 다른 팀과 트레이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이제 선발 투수라든지 혹은 이제 1루수를 데려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현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일단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딘가요?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이제 보스턴인데요. 아까 보가츠가 빠지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자리로 다시 이제 김하성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또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 트레버 스토리 선수가 또 네.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현재까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단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면 역시 가장 전통을 자랑하는 구단인데 김하성 선수가 페네이 파크에서 뛰는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뉴사이킥 최장수 함께해 주셨던 도성현 기자,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해주실까요? 네, 매주 금요일마다 또 스포츠 소식들 잘 모아서 또 전달해 드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매주 이제 금요일 또 발도장 찍자 보니까 또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새해 잘 보내시고 또 앞으로도 뉴스사이킥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 뵙길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스포츠 미디어 플러스 도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